자, 칠판에 지금 미리 적어놨지만 오늘 테마는 이제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과학하고 기술 저놈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과학하고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탐구 생활에 도움이 되자가 아니라 저스트 국어. 그런데 요 저스트 국어인데 과학하고 기술 지문의 큰 특징이 뭐냐면 비례 반비례 저놈들 관계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냐 요거를 묻는 거고, 또 하나는 과정이라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과정이라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뭘 확인해야 돼? 결과 이놈을 잘 지문에다가 써놓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 저거를 그냥 냅다 눈으로만 읽어가지고 나중에 선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능 날에는 하여튼 국어 1교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내가 읽고 이해까지 한 것 같은데 선지 보면서 무한 루프가 걸리는 이런 그 역 같은 상황, 요게 제일 큰 문제야. 분명히 읽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충 이거인 것 같은데 선지를 보면은 아까 앞에서 이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지문에다가 저거를 써놓는 거. 제목이 뭐냐면 요 시나리오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문풀 이거보다도 지문에다가 뭔가를 정확하게 써놓는 작업, 요거를 좀 더 강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해준 프린트에서 생물 저거 어딘가에서 한 번은 풀어봤을 지문이야. 그래서 그 생물 지문 하나를 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꽤 여러 번 봤을 거야. 어딘가에서 그 에벌렌치 지문 알지? 그래서 그놈 가지고 그게 이제 당연히 수능 기출이니까 뭐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놈 가지고 딱딱딱 찾았더니 역시 수능에서는 깔끔하게 그거 3개 묻고 끝나는군.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로 진행합시다. 자, 그렇다면 전해준 프린트에 몇 쪽이냐? 4쪽을 펴가지고 4쪽을 펴가지고 지문 읽으면서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특히 요 3, 4등급 사람들은 정리하고 암기하고 요 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그냥 막 밑줄만 쳐가지고는 일치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게 저 3, 4등급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요 정리만 잘 돼도 충분히 2점짜리 일치 문제 얘네들은 안 틀리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고3이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뭐 지문을 쳐다보면서 따라오든 아니면 뭐 칠판을 보면서 따라오든 어찌됐든 얘는 그 지문 읽는 시간만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문 읽는 시간만 4분을 줄게. 그래서 4분 동안 빠르게 지문에다가 표시만 해봐. 정리는 칠판에다 같이 하자고. 4분 동안 지문만 4쪽에 렙틴 그렐린 지문 어딘가에서 한두 번 봤을 거야. 4분 동안 밑줄만.
1분 남고 지금 밑줄만 치면서 자기가 찾은 게 핵심 내용인지 그거 확인만 하는 거야. 지금 독해력을 점검하는 거라고. 지문에다가 대충 표시는 했을 테니까 적당히 하여튼 자기 지문하고 칠판 쳐다보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표시를 했어야 하는가, 어떻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가, 그거를 잘 보자고. 그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단락에서는 항상 뭘 준다? 핵심어를 던져준다. 얘들아 제발 이거만 찾아줘 하는 거니까. 역시나 맨 끝에 줄에다가 요 지방의 항상성은 뭐하고 랩하고 그하고 나눠봐라. 전형적인 과학 지문인데 이항 대립 요것들만 찾으면은 문제가 풀리게 던져주는 거. 자, 둘째 단락을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화살표를 줬어.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 랩이 올라간다. 오고 지방이 많았더니 랩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돼 있고, 당연히 지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밥을 먹었으니까 지방 함량이 올라갔겠지. 그래서 식사 후에 얘는 올라가더라. 요 포인트를 짚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편 그렐린은 P1에서 뭐 생성되는 호르몬이고 뇌에 뭐 신호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살표가 중요한 거지. 자, 둘째 단락의 끝에 자, 그렐린 분비량은 공복 상태가 길어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식사 직후에는 감소한다. 오호, 얘는 거꾸로네. 식사 후에 오히려 그 값은 감소하더라. 얘는 거꾸로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국어에선 중요한 거라고. 국어에서는 전후, 선후 기억나지? 그놈들을 매우 자주 출제하는 거지. 사실은 4번 문제 답에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셋째 단락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랩하고 그하고 공통점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자, 거기 뭐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렙틴 수용체라는 것도 있고, 자, 일반적으로는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거기 앞에 거는 사실 별 쓸모없네요. 자, 렙틴은 내측 시상 하부에서 이런 것들을 탐구 영역 하듯이 다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내가 어떻게 쓰나 한번 봐봐. 자, 렙이 렙 더하기 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를 굳이 내측 시상 하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어 영역. 안인지 밖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국어는. 자, 렙이 내하고 더했더니 P가 나오고 이것도 POMC 영신같이 다 쓰면 안 돼. P가 나오고 이 P가 다시 스몰 a가 나오고 이 스몰 a가 나왔더니 결국 어떻게 했다? 체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욕이 저하되더라. 이 결과값을 찾아가지고 표시할 렙이라는 놈은 내하고 합쳤더니만 식욕이 떨어지는군.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자, 렙이 시상하부의 측면 부위에서 이번에 거꾸로 어떻게? 렙이 측면하고 더했더니 아까는 내부였고 이거는 측면이었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체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억제하더라. 마찬가지로 식욕이 떨어지더라. 끝. 얘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이제 국어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거 가지고 그 9번 문제 그 놈을 출제한 거지. 자, 한편 그렐리는 내측 시상하부의 그 선수는 얘는 내하고 합쳐가지고 펩티드 Y와 뭐 A를 촉진하고 그거는 다시 P를 억제함으로써 그 앞에 거는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까 얘는 아까 P가 나온 거고 얘는 P가 억제되는 거고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뭐야? 배고파. 얘는 식욕이 올라간다고. 이런 애들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이제 국어 영역에서 대단히 필요한 독해하면서 살짝 말을 다르게 써놓는다고. 배고픔을 억제한다. 배고픔을 뭐 올린다. 식욕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군. 요거 정리하는 게 요게 국어 능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수능에서 이걸 다른 말로 인식해버리면 그럼 문제 풀 때 힘든 거고. 알고 봤더니 같은 거네. 요거를 자꾸 신경을 써야 돼. 자, 마지막 단락. 자, 렙틴 농도가 높은 상태가 수주 이상 지속되면은 이상을 감지하고 수용체 양을 줄이더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렙이란 놈이 이제 다른 얘기. 렙이란 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렙 저항이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살이 찌더라. 왜냐하면 요 렙 수용치라는 게 이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끝. 첫 단락에서 자, 지방 항상성은 렙하고 그 두 놈을 찾으면 돼. 자, 근데 렙이란 놈은 밥을 처먹으면은 렙이 올라가. 그라는 놈은 거꾸로 밥을 처먹으면은 그가 내려가. 자, 혼자서는 안 되고 합쳐야 되는데 렙 더하기 내를 했더니 체온이 올라가면서 식욕이 떨어졌어. 렙 더하기 측을 했더니 체온이 떨어지면서 식욕도 떨어졌어. 자, 그라는 놈은 내하고 합쳐가지고 P값 떨어지고 얘는 식욕이 오히려 올라가더라.
자, 마지막으로 랩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 저항성이 생기고 그 저항성은 비만을 불러오더라. 랩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식욕 떨어뜨리는 역할인데 랩 저항이니까 식욕이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점심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아유 배불러 이러면 끝나는데 어떤 애들은 밥 3공기 4공기 그 먹방하는 애들 뭐 찌양 이런 애들 보면은 그저껜가도 무슨 뭐 곱창 뭐 40인분을 혼자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들은 이런 애들 저항성이 너무나 높은 거지. 그렇다고 뭐 찌양이 살찌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 왜 그러냐면 랩 수용체가 이식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착한 사람들은 설명 들으면서 문제도 좀 풀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요한 문제만 여기 시간 관계상 8번, 10번 이 정도만 8번은 추론이라고 되어 있고 10번은 그래프를 줬는데 사실상 그냥 쉬운 문제 요 2개만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풀어보고 나머지는 다 설명해 줄게 다시.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답지는 줄게. 헐 기절. 우상이 기절도 아닌데. (1분) 뒤에 출발. '자, 시간 관계상 문제 간단하게 좀 갈 예정이고 어저께 뭐 오늘 정도 해가지고 이제 수시 원서가 이제 다 끝났을 거고 꽤 많은 학생들이 절실할 거라고. 아마도 뭐 높이 쓴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의대 뭐 약대 이렇게 쓴 사람들은 어차피 올 1등급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절실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중대든 뭐 숭실대든 뭐 삼육대든 뭐 기타 등등 쓴 사람들 나름 그 합을 맞추려면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봤지만 과학 지문이 과학 기술 지문 얘가 생긴 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알고 보면 결국은 하여튼 쟤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화살표하고 과정만 내가 시험장 안에서 간단하게 뭔가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하여튼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니까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정리하는, 그 다음에 가볍게 암기하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자, 7번 보니까 뭐 가장 적절 해가지고 둘 다 뭐라고 밥 먹은 뒤에는 지방 함량
그 높은 밥을 먹은 뒤에는 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답 2번 포만감을 빨리 느낀다. 왜냐하면은 그 랩이 올라가고 식사 후에는 그렐린이 떨어지니까. 자, 8번 비만으로 가장 적절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였고 자, 정답 4번 보니까 조건이 동일하다면 원하는 거는 그 밥 먹은 뒤에 그렐린 분비량은 그냥 똑같다. 그 얘기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 자, 9번 문제는 좀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잘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설이라 그런 건지 우리가 저저번 시간인가 보기 문제 봤지만 보기 문제에서는 결국 그 핵심어를 던져주고 어떤 거는 잘 안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일단 선지부터 봐봐. 1, 2, 3, 4, 5번. 자, 1, 2, 3, 4, 5번 봤더니 1번 선지는 뭐 체중이 감소했다. 2번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다. 3번 보니까 A 값이 변화가 없다. 4번 보니까 렙틴이 어쩌고 5번 보니까 렙틴이 어쩌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4번 5번의 렙틴 왜? 이 글의 주제가 렙틴 그렐린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주라고 그냥 막 찍지 말고 이 글의 주제는 렙틴 그렐린인데 실험을 기껏 했는데 딴 거 물어봐. 돼 안 돼? 안 돼. 이 글의 주제가 렙틴 그렐린인데 적어도 4번, 5번 그 정도는 좀 잡아놓는 3, 4등급이라도 실험이 너무 많네. 그리고 그냥 바로 포기 이러지 말고 적어도 그 정도는. 게다가 실험이 지금 렙틴과 렙틴 수용체 이거니까 당연히 답에서 걔를 줘야지.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되고. 자, 가볍게 봅시다. A를 봤더니 A는 랩하고 그 다음에 랩수하고 둘 다 되는 놈이고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얘는 안 되고 되고 C를 봤더니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1번은 A, B 2번은 뭐 당연히 B, C 3번은 A, C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 1, 2밖에 없구나. 실험 2번이 A씨네. 실험 2번이 A씨였고 실험 3번이 B씨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1, 2, 3번 병신같이 그거 찾아가지고 뭐 체중이 줄었네 안 줄었네 이런 걸 쳐다보면 안 되는 거고 바로 렙틴 나오는 거 4번으로 빠르게 움직여갖고 자, 실험 1번하고 실험 2번 얘를 살펴봤더니 자, 실험 1번은 아까 A, B 요 놈이었지. 하나는 랩이 있고 하나는 랩이 없고 근데 얘네 둘이 피를 공유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한테 같은 양의 이제 먹이를 줬더니 예를 들어서 랩이 100이 나왔다. 근데 이 랩 100이 A하고 B하고 합친 거지. B가 랩이 안 나오는 새끼니까. 그 다음에 실험 2번을 봤더니 얘는 A하고 C. 얘도 랩, 얘도 랩. 그럼 얘는 랩이 200이 되겠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대단히 간단한 문제라고. 그래서 정답 4번 보니까 실험 1에서 생지 A의 렙틴 작용이 더 활발하다. 왜냐면은 얘는 200이니까 활발하게 될 거고 얘는 50을 뺏겼으니까 덜 활발할 거고 끝. 네. 이 3번은 왜 맞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디? 그 3번. 9번 3번이 왜 맞는지. 어디? 아, 3번 선지는 네.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가고 일단 우리는 실전에서 어떻게 한다? 실전에서 얘네들을 지금 국어 방식으로 내가 지금 정리한 거거든. 요것도 풀 사람들 1, 2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과생들은 특히 이렇게 한눈에 딱 기호로 보이게 하면은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지를 갔더니 실험을 랩하고 랩수 얘를 얘기했는데 1, 2, 3, 4, 5 선지를 봤더니 4번, 5번만 랩 나오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몸무게 갖다 놨네. 그래서 4번, 5번을 빨리 체킹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거를 확인했더니 답이 나오더라. 를 수능날 해줬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라고.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잠깐 쳐다보면 괜히 그래프 갖다 놓은 거고, 아까 나왔던 식사 전후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보니까 점심 식사 직전에 랩하고 그하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식사 전후 값이 얘네 둘이 완전 반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놈을 얼른 찾으면 되시겠다. 자, 일단 오늘 테마가 얘네들 시나리오 수립 이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애벌렌치 요놈 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얘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답도 다 알 테니까 그놈 정리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일단 얘 먼저. 자, 받으면 재빨리 지문 정리를 좀 해보고, 얘는 이미 기출된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가볍게 확인 이 정도. 자, 남는 거는 또 옆에다가.
자, 시간 관계상 1분 더 줄게. 대충 마무리. 이미 여러 번 본 지문이니까. 자, 8년 전 일이긴 하지만 수능 출제 원칙이 뭐 많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과학기술은 거의 똑같지. 그래서 요놈을 자기가 자신 있으면 사실은 수능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 수능 때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밑줄만 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것들 또는 그 수업이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쓰는 거고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결과값 정도만 옆에다가 써놓으면 그럼 또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 그래서 자, 첫 단락은 항상 핵심어를 준다. 첫 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광이라는 거를 전기로 바꾸는 거를 에벌렌치라고 하더라. 요 놈을 찾아라. 자, 둘째 단락을 봤더니 흡수충 그 다음에
애벌렌치 영역, 그 다음에 전극 세 가지로 나눈다. 그 다음에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뭐라고? 광이 들어오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과정 1번 얘기하는 거고, 광이 입사됐더니 빼기 더하기가 생기더라. 요게 결과값 1이지. 광이 전기로 바뀌어요. 이거니까. 기껏해야 이런 내용.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양자 효율이라고 하더라. 첫 번째 과정 끝. 이따 문제 보면 알지만 수능에서 특히 기술 과학 지문에서 과정과 하살표를 지문에 주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답에서 묻겠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 양공은 각각 양극과 음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얘는 친절하게 과정이라고 써졌지. 얘들아 여기 과정이야, 결과값 찾아야 돼. 친절하게 8년 전 지문이다. 심지어 밑에다가 결과라고 써놨지. 얘들아 두 번째 거 결과는 애벌렌치 증배라고 해. 어쨌든 자, 이 과정 두 번째 과정을 이제 찾아라 그 얘기니까. 자, 아까 있었던 빼기하고 더하기가 역방향 전압으로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고 가속돼 가지고 원자와 충돌해 가지고 얘네들이 원자하고 충돌해 가지고 또 다른 빼기 더하기를 만들더라. 그거를 애벌렌치 증배라고 하더라. 끝. 이게 뭐야? 요게 결국 더하기 빼기 만드는 거니까 이게 결과 2번. 또 화살표를 줬네. 뭐라고? 전기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전류가 클수록 전자가 클수록 얘네들이 화살표. 자, 과정의 결과값 1개, 과정의 결과값 2개, 화살표 1개, 문제는 3개. 1번, 2번, 3번 문제 답에서 묻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일 뒤에 수능 볼 때는 지문 읽으면서 아예 문제 순서까지 그냥 확정 짓고 답에서 찾을 때 모든 선지를 모두 열심히,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요 결과값 1번 전자 양공쌍. 자, 19번 문제 1번 문제 뭐라고 했어? 아까 결과값 그 전자 양공쌍 나오는 게 2번밖에 없지. 이게 기껏해야 지금 수능 문제라고. 사설 문제 아니고 수능 문제. 결과값 1번을 지문에 주고 답에서 물어볼 거니까 좀 신경 쓸래? 하는 거. 그래서 흡수층에서는 전자 양공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그냥 말도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물어봤지. 적절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값 표시해놨으면 그러면 이제 선지 쳐다보면서 전자 양공쌍 생성 나온 게 2번밖에 없네. 땡큐.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이 수능날 해야 될 일이라고. 열심히 오답을 찾았어요. 이게 아니고. 자, 20번 문제 보니까 애벌렌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무조건 결과값을 묻는다고. 아까 뭐라고? 전자 양공쌍이 많이 생기고 이 많이 생기는 거를 애벌렌치 증배라고 한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자 양공쌍이라고 된 거는 3번밖에 없지. 또 이게 결과값이니까. 근데 기억에 유입된 전자 양공쌍 숫자는 양자 효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양자 효율은 아까 얘였지. 아까 양자 효율은 얘였고 얘는
에벌렌스 증배 계수를 결정하는 거지. 정답 3번 끝. 자, 그럼 마지막 21번 문제는 당연히 뭘 물어봐야 돼? 예, 화살표를 물어봐야지. 그래서 화살표 실험을 쭉 여기 있던 조건들 이것저것 갖다 주고 1, 2, 3, 4, 5에서 조건을 한 개씩 바꿨겠지. 자, 1번 선지는 100V 전압이 낮아지면 당연히 증배 계수가 낮아지는 거고, 전압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고. 자, 2번 전압을 이번엔 올렸더니 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고,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약한 빛을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살짝 말 바꿈을 한 거지. 자, 정답은 3번이었고, 자, 작동 온도를 20도가 됐는데 온도를 올린 거지. 온도는 아까 낮을수록 커지는 거니까. 온도를 올렸는데 전자수가 늘어나겠군. 땡.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끝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고 조금만 좀 습관을 바꿔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많이 찾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첫 단락에서 먹으라고 하는 새끼만 나는 철저하게 지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밑줄 치고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순서대로 잡아먹겠다. 아까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8년 전 우리 수능에서도 또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수능 1호 교육과정에서 바뀌긴 바뀌었는데 추론만 조금 더 들어간 거고 뭐 거의 대동소이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기출 독서 하나, 기출 문학 하나 이 정도는 좀 풀어가면서 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실무만 풀면 안 되고. 자, 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히 먹은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대로 또 이것저것 갖고 와서 연습할 때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면 돼 이제.